요즘 초등학생들은 아이폰을 사주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이폰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그게 아이폰의 문제일까요? 모든 아이들이 아이폰을 가져야 행복한가요?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가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근검절약이 몸에 배는 아버지 아래서 자란 덕분에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재테크인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작으면 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걸 어려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은 돈을 쉽게 쓰고 삽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 때 용돈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적은 용돈을 가지고 씀씀이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알뜰살뜰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어려서부터의 재테크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풍족하게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세상의 변화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의 변화를 미리 잘 준비시키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 많이 버는 고소득 일자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소득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중간 정도의 기술자들, 전문직 이런 것들은 다 AI라든지 로봇,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적은 돈을 받고도 잘 사는 법을 궁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 직장에 가서는 우리가 다들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일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쌓으면은 언젠가 내 몸값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겨우 한 달에 300 벌려고 그 고생을 하냐? 회사 때려쳐 아빠가 돈 줄게.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 따가지고 돌아와. 네 몸값을 올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은 돈을 들여도 경제가 고도 성장하기 때문에 훗날 가서는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투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저성장 국면에, 정체 국면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다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런 장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저성장 시대에는 과도한 사교육이나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고요. 돈으로 하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젊어서 기회가 되면 무조건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신입사원을 뽑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3명 뽑을 인건비면요, 차라리 그 인건비 주고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경력직 1명 뽑는 게 회사로서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회사든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경력을 쌓아가고 커리어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적게 벌면서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어려서부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건강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용돈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용돈이 하루에 10원이었어요. 그때는 10원이면은 라면 땅이라고 하는 과자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원 받아서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과자 하나 사 먹으면 땡이거든요. 어느 날 내가 학교에 갔는데 나오는 길에 보니까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서 토스트 튀김을 파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그 토스트 튀김이 50원이었어요. 신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쌌죠. 근데 나는 용돈이 10원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원씩 받은 그 용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드디어 50원을 들고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노점 아저씨가 안 온 거예요. 저는 그다음부터 매일같이 그 50원을 들고 오늘은 그 노점상 아저씨 올까 했는데,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용돈이 작은데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모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근검절약하는 이 습관을 길렀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PD가 됐을 때 저의 경쟁력이 됐어요. 저는 청춘 시트콤 일하면서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신인 배우
신규들 등용하고요. 약간 이런 그 일을 했었거든요. 50살이 넘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PD가 경영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PD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영자입니다. 경영이란 무엇이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그게 바로 경영이에요. 용돈이 부족할 때는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끼고 모으는 습관을 들이거든요. 근데 용돈이 풍족하잖아요. 굳이 돈을 아끼거나 모을 고민을 하지 않게 돼요. 저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필요한 경영자로서의 금전 관리 능력을 어려서부터 용돈 아껴 쓰는 습관에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돈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힘들 때마다 그 용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돈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오는구나. 행복은 돈을 주고 소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 용돈 별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꼈던 행복, 즐거움이란 뭐냐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저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돈 쓰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이폰을 사주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해서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이폰이 없어서 불행하다면 그게 아이폰의 문제일까요? 이를테면 모든 아이들이 아이폰을 가져야 행복한가요?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가요? 아이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옆집에 누구는 학교에서 축구 잘한다 그러더라. 옆집에 누구는 학교에서 반장한다 그러더라. 누구는 반에서 5등 안에 든다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 아이들이 축구 잘하고 반장하고 공부 잘하는 이 아이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난 네가 제일 좋아. 왜냐? 넌 나의 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폰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난 아이폰이 있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물건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를 소유로 증명할 것이냐, 나의 어떤 삶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예요, 광고.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광고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콘텐츠의 문제는 이게 광고인지 콘텐츠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많은 IT 기업들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콘텐츠를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는 거. 이게 요즘에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 욕망에 벌써 눈을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요, 저는 어른들이 욕망에 눈을 뜨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그냥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서 용돈을 받아낸다? 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아이와 함께 잘 앉아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너에게 필요한 소비인가? 아니면 그냥 주위에서 다들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없어도 나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물건 아닌가? 이런 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단순한 원칙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끼는 건 뭐냐면 나의 욕망만 절제하면 되거든요. 돈을 100원 버는 것과 100원 있을 때 이 돈을 안 쓰고 아끼는 것과 효과는 똑같아요. 나에게 100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둘 다 100원이 생기는 건데, 저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그냥 엄마를 설득을 해서 부모에게 내가 짜증을 내서 돈을 100원, 용돈 은 100원, 1000원, 만원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그냥 내가 투정만 부리면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인생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렵다,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용돈을 줄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정해놓은 어떤 금액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기간 내에서 정해서 주는 거죠. 저는 원칙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는 원칙이 있고 이 모든 원칙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지 않는 게 저는 용돈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비중이 있고, 이것을 아이와 상의를 해서 너가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은 어디에 가서 뭘 먹고 친구들과 뭘 하니까 요 정도 필요한 돈이 얼마인 것 같아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말하는 금액을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 연봉 협상할 때 내가 달라는 금액을 회사에서 다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가 이거를
거를 미리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와 용돈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한지 나를 설득을 해봐. 설득이 안 되면 지금 액수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비는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거든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내가 만족할 수 있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때 저는 산티아고를 가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저 퇴직하고 산티아고 가본 적이 전혀 없어요. 왜냐?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둘레길 걷거든요. 산티아고를 우리가 왜 가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길을 걸으면서 명상도 하고 순례자의 마음을 느끼는 건데 서울 둘레길 걸어도요. 관악산 코스, 매봉산, 도봉산 코스, 북한산 코스 4시간, 5시간 걸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어렸을 때 막 기차 레일 트랙 그게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안 사줘서 제가 뭘 했냐면 동네 그 목공소 앞에 이렇게 버린 문틀이 있는데 그 문틀에 홈이 있잖아요. 그거 문틀 가져와가지고 그 홈에다가 굿을 굴리면서 이 문틀을 여러 개를 막 모아가지고 이거 연결을 해가지고 기차 트랙처럼 만들면서 내가 기차놀이를 했거든요. 저는 창의성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없는 아이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먹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영양이 완전히 풍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파요. 비만이 찾아오고 각종 대사증후군이 찾아온다고요. 저는 결핍이 오히려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용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돈을 아이와 상의를 해서 기간과 금액을 정해 놓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과도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개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너한테 용돈을 미리 주고 그 안에서 살라고. 애가 와서 그러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도 너의 탄생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 엄마 아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갑자기 네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먹을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애가 태어났으니까 얘는 그냥 굶기자 라고 했을까? 아니지. 너의 탄생에 대비해서 우린 뭘 했을까?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놨어. 너 지금 학교 다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너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네 삶에 찾아올 수 있어. 그걸 위해서 넌 뭘 해야 된다? 용돈을 다 쓰는 게 아니야. 받으면 쓰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해둬.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축한 돈으로 네가 쓰면 되는 거야. 엄마는 너에게 기간과 용돈을 정해줬어. 자, 근데 너가 이번이 처음이잖아. 이번은 엄마가 줄게. 하지만 두 번째는 없어.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으면 여기서 남는 돈은 어떻게든 모아봐. 그러고 나서 네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뭔가 큰 거 사야 될 일이 있을 때 네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면 돼. 한 번은 엄마가 도와주지만 두 번은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이거 학원 가기 싫다 그랬지? 너 이거 학원 가면 용돈 줄게. 요즘 너 저기 숙제하기 싫다 그랬지? 야, 너 이거 숙제 열심히 하면 용돈 올려줄게.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아이의 마음을 사지 말고 돈으로 공부나 아이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삼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이를 야생마로 키우고 싶어요? 경주마로 키우고 싶어요? 야생마는요 초원을 막 뛰어놀고 즐겁게 갑니다. 경주마는 어때요? 그냥 그 좁은 트랙 안에서 미친 듯이 옆에 애들하고 막 경주 다다다다다다. 저는 경주마로 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넓은 초원을 마구 뛰어노는 야생마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말은 야생의 상태에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을 경주 트랙 안에서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시야를 양옆을 가리죠. 그리고 앞만 보게 하고는 뭐가 필요해요?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평소에는 당근 먹이면서 연습 훈련시키고 시합할 때는 채찍으로 열심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서 대신 용돈 줄게 라고 하는 건 아이를 경주마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달리는 말은 야생마고요. 왜? 적토마 있잖아요. 하룻밤에 막 천리를 달리는 그런 말은 적토마는 원래 야생마예요. 그런 야생마가 제대로 된 주인을 한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이 자신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이 자신의 적성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껏 즐겁게 초원을 뛰돌면서 그냥 엄마 아빠의 어떤 지시나 통제,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던 아이는 어느 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독서가 취미 중에 제일 쌉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수천 수만 권의 책이 있거든요. 나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게 지금도 그래요. 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3만 권이잖아요. 한 권당 10,000원씩만 쳐도 나는 3억 원의 자산이 나한테 떨어진 거야. 이건 내가 읽고 싶은 거 다 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냥 책부터 찾아 읽어요. 자산 관리,
관리, 건강 관리, 시간 관리 다 책에서 배웠고요. 저는 아이를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초원에 달리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여기 경주 트랙 안에서만 돌아야 돼. 자 그걸 위해서 엄마는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거 되게 잘못된 육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돈 주고 시키지 말고 그냥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마음껏 해 라고 아이를 믿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언제 키울 수 있느냐? 돈이 마음껏 주어지면 책임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어떤 만약 사장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장이 가게에 갔는데 손님이 별로 안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가게에 앉아만 있으면은 매일과 같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어떤 가게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용돈을 자율성을 키운다라는 거는 뭐냐면 적게 주면은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율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이 자유는 절대로 마음껏 주는 무한의 자유가 아니라 적은 양을 주었을 때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무엇은 사고 무엇은 사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이 자유가 저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길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요즘 안타까운 건 지금의 부모는 참 행복한 세대예요. 왜냐? 어려서는 가난했는데 크면서 잘 살게 된 세대거든요. 지금의 자녀는 불행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려서는 풍족한데 크면서 점점점 부족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가 풍요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식품 산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식품 산업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달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에 계속 중독시키거든요. 저는 지금의 미디어 산업이나 자본주의가 사람을 소비에 중독시킨다고 생각해요. 네가 원하는 게 있어?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비싼 것을 원하게끔 만들죠.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음식 마음껏 섭취하다 보면 소화 비만이 되듯이 소비 마음껏 즐기다 보면 자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결국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가 중요합니다. 내 돈이면은 내가 투자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의 돈, 남의 돈이죠. 저는 부모, 자식도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내 마음껏 펑펑 쓴다? 아니요. 저는 돈은 절대로 펑펑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남의 돈은, 남이 나에게 준 돈은 펑펑 쓰면 안 되고요. 언제 펑펑 쓸 수 있느냐? 내가 벌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펑펑 쓰고 싶으면 펑펑 써도 돼요. 다만 내가 펑펑 쓴 만큼 다시 내가 고생해서 벌어야 돼요. 아이들이 펑펑 쓰는 거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이 펑펑 쓰는 그 돈은 부모가 고생해서 번 돈이거든요. 전 이건 아이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길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됩니다. 저축하기가 쉬워져요. 많이 벌고 적게 쓰면은 이만큼 모을 수가 있거든요. 용돈을 적게 줘도 그 적은 돈 안에서 아이가 아껴 쓰면은 저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습관을 길러둬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적게 벌고도 적게 쓰고 그 차액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재테크의 핵심 논리, 저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저축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돈에서 쓰는 돈이 이 괴리가 커야 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는 소득과 지출 이 차이가 클수록 나는 빨리 부자가 될 겁니다. 제가 강의 가서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더 좋은 물건, 더 비싼 물건, 무언가를 큰 어떤 기쁨을 느낄 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고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게 저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은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 자신이 욕망을 통제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고요. 저는 술, 담배, 커피 하지 않고요. 골프 치지 않습니다. 제가 즐기는 건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동네 산책하고 그리고 집에서 탄력 밴드 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거예요. 소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삶이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부모가 스스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